오늘 지인을 만나고 돌아온 밤이었어요. 분명히 별일은 없었어요. 큰 다툼도 없었고 상대가 화를 낸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침대에 누우면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안 빠져나갑니다. 아까 그 표정은 뭐였지? 내가 뭘 잘못 말한 건가? 이런 생각이 새벽 2시까지 도는 거예요. 혹시 이 장면 본인 얘기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너무 정확하게 작동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확한 신경계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유독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무너지는 게 왜 우연이 아닌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사람과 만났을 때 유독 무너지는지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내면의 숲. 3가지 패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3번째 유형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하고 있는 본인조차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걸 거의 모르거든요. 먼저 이 단어부터 짚고 갈게요. HSP, Highly Sensitive Person. 한국말로는 매우 예민한 사람 정도로 번역되는데요. 이 개념은 1996년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가 처음 정리했어요. 단순히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신경계 자체가 외부 자극에 더 깊이 반응하도록 설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인구의 약 15에서 20%,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꼴로 해당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론 박사는 HSP의 특성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영어 약자로 DOES라고 부르는데요. 깊게 처리하고 쉽게 과부하가 걸리고 감정 반응이 강하고 미세한 자극을 잘 감지한다. 이 4가지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좀 예민한 사람이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HSP의 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기 감정처럼 받아들이는 회로가 비정상적으로 잘 작동해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마치 내가 그걸 직접 느끼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신경세포거든요. 누가 하품하면 나도 하품 나오고, 슬픈 영화 보면 내 눈물 나는 게 다 이 회로 덕분이에요. 그런데 HSP는요, 이 거울 뉴런 회로가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상대방이 미세하게 짜증을 내면 그 짜증이 내 몸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상대가 한숨 한 번 쉬면 내 가슴이 답답해져요. 상대 표정이 살짝 굳으면 내 어깨가 같이 굳어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신경계가 먼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구랑 카페에 앉아 있는데 친구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BHSP는 무슨 일 있나?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HSP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아까 그 말이 기분 나빴나?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거죠. 문제는 이 회로가 너무 잘 작동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작동해서 나와 타인의 감정 사이에 경계선이 흐려집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머레이 보에는 이걸 자기 분화 수준이 낮다고 표현했어요. 자기 분화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나는 나, 너는 너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상대가 화를 내도 그건 상대의 문제고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리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거든요. HSP는 이 분리가 어렵습니다. 상대의 감정이 내 몸으로 들어오니까 나는 나, 너는 너라고 머리로 외워봤자 신경계는 이미 상대 감정에 동기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부정적인 감정과 만나고 돌아온 밤이면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진이 다 빠져 있어요. 마치 그 사람의 감정을 대신 처리해준 사람처럼요. 여기까지 보면 HSP라는 게 결국 손해보는 체질이네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HSP는 안전한 관계 안에서는 오히려 가장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모든 인간이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게 있어요. HSP들이 살면서 만나서 무너졌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요, 거의 정확히 3가지 유형 안에 다 들어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에 끌려가듯이 같은 사람을 형태만 바꿔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 친구로 만난 사람, 연인으로 만난 사람, 가족으로 엮인 사람, 다 다른 얼굴인데 가만히 보면 신기할 정도로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그 첫 번째 유형은 말이죠, 본능적으로 HSP를 알아봅니다. 멀리서도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알아보듯이 그 사람들은 HSP가 풍기는 신호를 정확하게 포착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가오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패턴, 자기애형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오해 하나 풀고 갈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저 사람 자뻑 좀 있네 할 때 쓰는 그런 표면적인 자기애가 아닙니다. 자기 사진 많이 올리고 거울 자주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애형 인간은요, 겉으로는 오히려 매력적이고 따뜻하고 심지어 처음에는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자기애형 인간이 HSP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처음 한두 달은 일생일대의 만남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너 같은 사람 처음이야. 나를 이렇게까지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같은 말들로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러브바밍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으로 폭격한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감정 폭격으로 상대를 빠르게 자기 영역 안에 끌어들이는 거죠. HSP는 여기에 거의 무방비합니다. 왜냐하면요, HSP는 평생 너 너무 예민해, 너 너무 깊이 생각해 라는 말을 듣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너의 그 깊이가 좋다, 너처럼 섬세한 사람이 좋다고 해주면요, 그 순간 마음의 빗장이 다 풀려버립니다. 마치 평생 목말랐던 사람한테 처음으로 물을 준 것처럼요. 그런데 자기애형 인간의 특성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HSP가 가진 깊은 공감 능력, 잘 들어주는 능력, 상대 기분을 미리 살피는 능력, 이게 다 자기애형 인간한테는 완벽한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다정했던 건요, 사실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단계가 옵니다. 평가절하 단계예요. 그렇게 좋아해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작은 일에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이 늘어나요. HSP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자기 탓을 시작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변한 건가? 하면서요. 세 번째 단계가 가장 무서운 가스라이팅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이 했던 말인데 다음 날에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합니다. 분명히 약속했던 일인데 네가 잘못 들은 거야. 합니다. HSP는 자기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자기 감정이 맞는 건지 자기도 모르게 됩니다. 이 단계가 길어지면요, HSP는 결국 자기가 누구였는지조차 헷갈려해요. 여기서 진짜 비극은 이거예요. 자기애형 인간은 본능적으로 HSP를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애형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감정에 끊임없이 맞춰줄 사람이거든요. HSP는 그 일을 숨쉬듯이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석처럼 끌려가요. HSP가 자기애형 인간한테서 한번 벗어나도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또 비슷한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빨리 가까워졌다고 느껴지면 일단 멈추세요. 정상적인 관계는 천천히 깊어집니다. 며칠 만에 운명이 되고 일주일 만에 없어선 안 될 사람이 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흡수의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사람이 화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 번이라도 본 다음에 마음을 여세요. 화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자기에 강한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인간관계에서 무너지지? 그렇다면 두 번째 패턴을 잘 봐주세요. 이쪽의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을 떠넘기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흔히 감정 덤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애형과 좀 다릅니다. 악의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누굴 조종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굴 깎아내리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 감정을 혼자 처리할 줄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자기 얘기를 풀어놓아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가족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연애 고민, 끝없이요. 처음엔 HSP한테도 이게 나쁘지 않게 느껴져요. 나를 믿고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해주는구나 싶거든요. 누군가의 성 얘기를 들어주는 게 HSP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각이 옵니다. 만나고 헤어지면 항상 내가 더 무거워져 있어요. 분명히 둘이 만났는데 내려놓는 건 한 사람뿐이고 짊어지는 건 다른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의료진이나 상담사들 사이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공감 피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너무 깊이 받아들이다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서 시스템 자체가 마모되는 현상이에요. 원래는 환자를 돌보는 직업군한테 쓰는 말인데요.
HSP의 일상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가족 만나는 것도, 동료 만나는 것도 다 정서 노동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HSP가 이걸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절하면 죄책감이 오거든요. 저 사람도 힘드니까 저러지. 내가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주겠어.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돕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감정을 다 떠안고 살아가요. 본인 감정을 처리할 시간이 없어요. 마치 종일 다른 사람들 짐만 들고 다니는 짐꾼처럼요. 그리고 감정 덤퍼와의 관계가 자기애형보다 더 끊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 사람이거든요.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동료로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이렇게 또 자기 탓을 시작하는 겁니다. HSP는 끊는 행위 자체에 죄책감이 너무 크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알아보느냐? 신호는 단순해요.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내가 더 지쳐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대도 내 안부를 묻는가? 아니면 자기 얘기만 하다 가는가? 일방향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대처법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들어주기와 흡수하기는 다릅니다. 들어주는 건 그랬구나 에서 끝나는 거고, 흡수하는 건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가져가서 며칠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HSP는 자기도 모르게 후자를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멈춰야 해요. 만남 끝나고 집에 와서 저 사람 감정은 저 사람 거다. 나는 들었을 뿐이다. 한번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신경계가 조금씩 분리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두 가지 패턴을 정리해드렸어요. 자기애형 인간과 감정 덤퍼.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인간관계 정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영상에서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에요. 1번과 2번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알아채실 수 있어요. 신호가 비교적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너무 은밀해서요. HSP 본인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면서 몇 년을 자책으로 보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이 한 가지만 알아보는 눈을 가지셔도 앞으로 무너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줍니다. 세 번째 패턴, 변덕, 수동 공격형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왜 가장 무서운가? 다른 두 가지는 어쨌든 행동이 보입니다. 자기애형은 평가절하나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아채요. 감정 덤퍼는 1시간 통화하고 나면 진이 빠지니까 패턴이 보이고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이 사람들은 직접 화를 내지 않아요. 직접 비난하지도 않고요. 대신 어떻게 하느냐? 침묵으로 합니다. 카톡 답장이 평소엔 1분 만에 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6시간 뒤에 옵니다. 그것도 단답으로요. 같이 밥 먹는데 미세하게 표정이 굳어 있어요. 왜 그래? 물어보면 아니 아무것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가요, 분명히 뭔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수동공격 행동, 패시브 어그레시브 비헤이비어이라고 불러요. 직접적인 공격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숨, 짧은 답장, 사라진 반응, 미세하게 굳은 표정, 답을 미루는 행동, 이게 다 수동 공격의 도구입니다. 자, 여기서 HSP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DOES 모델 기억하시죠? 그 중에 Sensing Subtleties, 미세한 자극을 잘 감지하는 능력. 이게 평소엔 HSP의 강점이에요. 친구가 힘들어하는 걸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수동 공격형 인간 앞에서는요, 이 능력이 24시간 툴가동되는 지옥이 됩니다. 상대의 한숨 한 번에 머릿속이 시작돼요. 왜 한숨을 쉬었지? 답장이 늦으면 또 시작돼요. 내가 뭘 잘못 보냈나? 표정이 굳으면 시작돼요. 아까 그 말이 기분 나빴나?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물어봐도 답이 안 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행동은 분명히 뭔가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HSP는 이 모순 속에서 미쳐갑니다. 자기 감정이 맞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누군가 떠오르시나요? 같이 있으면 분명 불편한데 왜 불편한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서 화도 못 내겠는 사람. 헤어지고 집에 오면 며칠씩 머릿속에서 그 만남을 곱씹게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수동 공격형의 신호입니다. 자기 애형은 큰 상처를 한 번에 줘요.
감정 덤퍼는 무거움을 천천히 쌓고요. 그런데 수동 공격형은요, 모래시계처럼 모래 한 알씩 떨어뜨려서 어느 날 보면 산이 되어 있습니다. HSP는 매일매일 그 모래를 받아내고 있는 자기를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보느냐? 두 가지 신호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신호, 불편한데 왜 불편한지 설명할 수 없는 관계. 이게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보통 누군가 때문에 불편하면 이유를 댈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저 사람이 약속을 어겼다. 그런데 수동 공격형은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잡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불편해요. 그러면 그 관계 의심해 보셔야 해요. 두 번째 신호, 헤어지고 며칠씩 자기 검열이 도는가. 만나고 와서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나? 내가 너무 텐션이 높았나? 이런 자기 점검이 며칠씩 도는 관계라면요,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미세 신호로 당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처법은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명시적 질문법이에요. 상대의 미세 신호에 반응하지 말고 말로 끄집어내세요. 지금 화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말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직접 묻는 겁니다. 수동 공격형은 이런 직접 질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기는 모호함이거든요. 모호함이 사라지면 무기가 없어져요. 두 번째는 회색 바위 기법이에요. 심리학자들이 권하는 방법인데요. 상대가 미세 신호를 보내도 반응하지 마세요. 회색 바위처럼요. 한숨을 쉬면 그냥 흘려보내고 단답으로 답장이 와도 신경 쓰지 말고요. 수동 공격형은 상대의 반응을 먹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먹이가 끊기면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누가 떠오르실 거예요?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든요. 일단 알아본 것 자체가 가장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패턴을 다 보셨어요. 자기 A형, 감정 덤퍼, 그리고 변덕, 수동 공격형.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무너졌던 건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해서도 아니에요. 당신의 신경계가 너무 정교하게 작동하는데 그 정교한 신경계를 연료로 쓰는 사람들 옆에 너무 자주 머물렀을 뿐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HSP의 신경계는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현악기 같아요. 줄 하나가 떨려도 그 떨림을 정확하게 잡아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바꿔주는 악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기는 거친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망가집니다. 빨리 망가져요. 그 정교함이 그대로 약점이 되거든요. 반대로 좋은 연주자 손에 들어가면요, 그 어떤 악기보다 깊고 풍부한 소리를 냅니다. 당신은 망가진 악기가 아니에요. 그저 잘못된 손에 너무 자주 들렸던 악기일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HSP의 능력이라는 게요, 사실 굉장한 능력이에요. 누군가의 표정 한 번에 그 사람의 하루를 읽어내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숨은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 이건 옛날 같으면 부족의 사제나 치유자한테 있었을 능력이거든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정말 좋은 친구, 좋은 가족, 좋은 동료의 자질이에요. 문제는 이 능력이 안전한 사람 옆에서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사람 옆에서는 무기처럼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자기 A형 옆에선 자기 비하의 무기가 되고, 감정 덤퍼 옆에선 자기 소진의 무기가 되고, 수동 공격형 옆에선 자기 검열의 무기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건요, 당신의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옆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다듬어야 할 건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깊고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깊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옆에 있을 권리가 당신한테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릴게요. HSP가 가장 무너지는 인간관계 패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자기 A형 인간. 너무 빨리 가까워지는 관계를 조심하세요. 화났을 때의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감정 덤퍼.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더 무거워지는 관계를 점검하세요. 들어주기와 흡수하기는 다릅니다. 세 번째, 변덕, 수동 공격형. 불편한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관계. 헤어지고 며칠씩 자기 검열이 도는 관계. 이게 가장 은밀하지만 가장 위험한 관계예요. 내면의 숲. 오늘 영상 보시면서 누군가 떠올리셨다면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 사람을 당장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알아보세요. 알아본 것만으로도 당신이 그 관계에서 받는 영향이 줄어들어요.
그동안 자기 탓으로 돌리던 회로가요. 아, 이건 저 사람의 패턴이구나 하면서 외부로 옮겨가거든요. 그게 시작이에요. 무너지지 않으려면 먼저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깊은 사람일 뿐이에요. 깊은 강은요, 흙탕물한테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흙탕물이 들어오면 천천히 가라앉히고 다시 맑아지는 거거든요. 오늘 떠올린 그 사람이 흙탕물이라면 그저 천천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오늘 떠올린 패턴이 1번이었는지, 2번이었는지, 3번이었는지 숫자 하나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 만들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너지지 마시고 깊게 머무르세요. 내면의 숲이었습니다.